내 안에 잠들어 있는 감각을 깨워라. 안녕하세요, 키스토리 한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쌤이랑 총평 때 우리 한국사가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살펴봤기 때문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전문항 해설 강의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볼게. 자, 요거는 쌤이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아하, 우리 근현대사 파트가 훨씬 더 많이 나왔구나. 내가 어떤 부분을 보완시켜야 되겠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잡아 놓았죠. 자, 그런 상태로 해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가장 많이 틀렸던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자, 빠르게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해볼게요. 이건 얘들아 당연해. 항상 보게 되면은 우리 친구들이 한 19번하고 20번쯤에서 강장 많이 틀리게 되거든. 자, 이번에도 보니까 이 대통령 파트 나오게 되면 많은 친구들이 약간 이거 뭐지? 하는 경우가 되게 있거든. 자, 그게 뭐예요? 오래전에 공부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있지만 자, 대다수의 친구들이 앞에서부터 지금 뭐야? 막 국어, 수학, 영어 쭉쭉 풀다 보니까 이게 약간 체력이 약간 한계가 오기 시작하는 거지. 자,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아, 막판에 대충 이렇게 한번 하고 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친구도 약간 있는 것 같은데 자, 쌤이 어쨌든 간에 우리 한국사라는 과목이 무조건 1등급을 받아야 된다 이런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쌤이 막 이렇게 쪼진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 뭐예요? 총평도 찾아보고 전문항 해설 강의도 찾아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 자, 이 귀한 시간을 내가지고 쌤의 이 강의를 보고 있는 거니까 자, 요 시간 통해 가지고 맞아 이런 내용이 있었다 자, 빠르게 쌤이랑 정리하고 갈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할게. 자, 그러면 제일 많이 틀렸던 게 바로 아하, 요 정권 당시 때 남북 기본 합의서 있던 거 이따 뒤에 가서 우리가 정리 한번 해볼 거고 자, 두 번째 보게 되면 정리의병이야. 자, 의병 시리즈들 너무 오래전에 했지 얘들아. 자, 요것도 시기 관련된 문제. 우리 20세기에 했던 것들도 일단은 크게 몇 세기 몇 세기 먼저 기억해주고 그 다음에 숫자를 막 달달달 외우는 것까지는 굳이 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렇지만 요 사건 앞뒤에 각각 어떤 흐름으로 갔었는지는 조금 볼 필요가 있으니까 이런 거 나왔을 때 숫자에 매몰되기보다는 흐름을 신경 쓰면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 자, 그리고 이건 아까 쌤이 말했죠. 앞으로도 여러분들 올해 남은 시험도 내년에도 또 출제가 될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세트로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어.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많이 틀린 것이 국채보상운동하면 대한매일신보. 쌤이 이것도 강의에서 눈을 강조하는데 얘도 무조건 세트로 많이 나오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 체크하고 가자. 자, 그리고 마지막.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너무 오랜만이라 까먹지 않았을까 하는데 자, 요것도 조금 단순하게 나왔거든요. 혹시 이거 틀린 친구들은 쌤이 이따 뒤에서 해설 강의할 때 아, 맞아 이런 내용이 있었지? 한번 맥을 다시 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이 정도만 해가지고 내가 혹시 이 중에 틀린 문제가 있는지 이거 이외의 부분에서 문제 틀렸는지 본인을 객관화하게 되면서 한번 잘 봤으면 좋겠고 시험은 너무 수고 많았어요. 자, 쌤이랑 이제 뭐 할 거야? 전문항 해설 강의 빠른 속도로 한번 쭉쭉쭉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볼게. 준비됐어? 자, 그럼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해봅시다. 자, 보시게 되면 1번에서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걸 물어보고 있지. 자, 원래 항상 1번은 뭐예요? 구석기, 신석기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나오지 않고 쌤이랑 아까 살펴봤던 바로 가야가 이렇게 1번 문제로 두둥 하고 나왔어. 그럼 쌤이랑 우리 개념 강의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하셔? 이런 지도 같은 거 딱 띄워놓고 나서 첫 번째 여기가 뭐라고요? 전기가야 연맹의 맹주였던 금관가야라고 배웠었고 화살표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요 연맹의 맹주가 누구로 바뀐다고요? 고령의 대가야로 바뀐다. 자, 고계신 그대로 이렇게 출제가 되었지. 자, 그럼 쌤이 이때 여기 관련된 문제에서 자, 어떤 게 출제가 된다? 자,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 첫 번째가 그 중에 뭐냐면은 자, 얘네가 갑자기 힘이 쫙 하고 쇠퇴하는 그 과정 속에서 무슨 사건이 있다? 신라의 뇌물 말입간 당시 때예요. 자, 보게 되면 왜 일본이 막 쳐들어와서 이쪽 신라가 고구려 광개토대왕한테 도와주세요 이걸 도움을 요청을 하지. 그 당시 때 이제 뭐야? 왜 일본이 이렇게 해서 금관가야 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때 고구려가 촥 그냥 쳐버려요. 자, 그러다 보니 이 과정 속에서 자, 금관가야가 뭐야? 이렇게 쇠퇴했다, 쇠락했다. 쌤이랑 이렇게 배웠던 거 출제 포인트 하나 기억하시죠? 자, 그게 하나 있었고요. 이 당시 때 멸망한 건 아니야. 멸망한 건 언제 멸망했던 거냐면 옆에 바로 신라가 있잖아요. 그럼 쌤이랑 신라에서 지법진 배웠었거든. 법흥왕이 있었고 진흥왕이 있었어. 그럼 그중에서 우리가 법흥왕 당시 때 하게 되면은 첫 번째 이 전기가야가 자, 여기
이렇게 병합된다라고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고령, 대가야 중심의 저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신라 진흥왕에 의해서 이렇게 병합된다라고 배웠었지. 그치? 자, 출제 포인트 각각 다시 한 번만 이런 게 있었구나 상기시키고 가도 충분합니다. 자, 그거 하나 지금 살펴봤고요. 자, 그래서 요거 신라하고 고구려 사이에 우리가 봤었던 그 관계를 나타내는 그릇이 있다고 배웠죠. 바로 세 글자 뭐지? 호명 그릇이야. 자, 그 부분까지 봐주시면 정리 끝이에요. 자, 우리 그러면 나머지 부분도 한번 같이 한번 상기시키면서 가도록 해봅시다. 설마 1번 한 친구 안 계시지? 자, 1번은 일사후퇴라고 해서 1950년 당시 때 우리 6.25 전쟁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위만이란 키워드가 나왔으니까 요거는 고조선 갔었어야 되고, 자, 3번 홍경래가 봉기를 일으켰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조선 후기 당시 때예요. 자, 그 다음에 풍수지리설, 야, 이 땅이 좋다더라, 길칠하더라 이런 게 나왔던 거는 신라 때부터 해서 자 이제 한국에 들어왔고 나중에 고려 때 가면서 엄청나게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우리 바로 넘어가서 2번으로 가보도록 해볼게. 자, 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2번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출제가 된다라고 했던 그 문제인 거야. 근데 뭐야, 너무 많이 틀리셔가지고요. 이번에 잘 기억해두면 다음에 잘할 수 있을 거야. 자, 이 법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있는데 각 고을에서 토산물을 올리는 복납이 박납의 폐단으로 문란해져서 백성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야, 경기 쪽이 너무 심각하대요. 그래서 이 법을 만드는데 이 법이 무엇이다? 여기 나와 있는 요 뜻이에요. 자, 그동안 집집마다 토산물로 내세요라고 했었는데 이게 잘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토지 결수에 따라 뭐로 거두겠다? 쌀이나 배 같은 거. 지금 뭐예요? 지역마다 자, 이거 내세요, 이거 내세요. 굉장히 뭐예요? 막 다양한 것들 막 내라고 했었거든. 근데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시점. 왜? 임진왜란 같은 전쟁이 있다 보니까 자, 그런 걸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자, 그러다 보니 뭐라고요? 조금 그나마 구하기 쉬운 것들을 통해 가지고요. 자, 그럼 이런 걸로 대체해서요. 자, 내어라라고 했던 그걸 뭐라고 한다? 대동법을 실시하라. 쌤이랑 영화 광해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 말은 뭐겠습니까? 자, 광해군 당시 때부터 해가지고요. 자,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부터 이제 시행이 되었고요. 처음으로 실시된 지역이 바로 경기였어요. 그리고 점점 이렇게 확대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무조건 나오는 세트가 뭐냐? 대동법 하면 공인이 나오게 될 거야. 왕실이나 관청에다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납품하는 상인들 세트예요. 꼭 기억합시다. 자, 그러면 나머지 오답도 볼게요. 300산업 어디서 배웠었지 우리? 이건 얘들아 챕터 마지막으로 가시게 되면은 요거는 6.25 전쟁 이후예요. 한국 전쟁을 하다 보니까 나라가 힘들어졌어. 그래서 그 당시 때가 바로 이승만 정부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때 미국으로부터 원조받았던 3 화이트예요. 세 가지 화이트. 그치? 우리 막 제분, 제당, 제면 이런 거 배웠던 게 여기에 들어갑니다. 시기가 너무 맞지 않아. 지금 이거는 조선인 거니까. 그치? 조선 후기. 자, 그 다음에 관료에게 전지, 시지, 전시과제도. 이런 건 얘들아 고려시대로 가셔야 되고요. 요것도 심심치 않게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상기합시다. 자, 그 다음에 대놓고 나왔네요. 신라 촐랑 문서라고 했으니까 3년마다 했던 것들 이건 신라 가시면 되고, 자, 그리고 경복궁이 불타버렸어. 그걸 다시 중건을 했던 거는요. 요거는 조선 중에서도 완전 후기 가게 되면은 자, 고종이 12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그때 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 기억하시죠? 그 당시 때예요. 그래서 요거는 19세기경 당시 때 있었다. 원하면 납부하세요. 원납전 상평통보의 100배였던 자, 우리 당백전까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자, 쌤이랑 3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해볼게. 자, 3번 가시게 되면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뭐가 나왔어? 민족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보고 있어요. 자, 보니까 쭉 봤을 때 이게 바로 보였어야 돼. 김인현 3월에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서 탑골공원이에요. 그 다음에 독립 만세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쓱 하면서 우리 김구쌤의 백범 일전에서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누구야? 외놈이란 단어까지 나왔으니까 명확하게 이거는 일제강점기 당시 때 있었던 1919년 3.1 운동에 관련된 내용이겠죠. 그럼 이 3.1 운동 관련된 걸로 진짜 많이 나오는 세트 정답이 무엇이냐?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예요. 이거 꼭 기억하고 갑시다. 자, 그래서 쌤하고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갔던 부분들인 거죠. 자, 이 3.1운동 하고 나서요. 각각 무엇입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자, 우리가 너무 지금 지도층이 많다 보니까 안 되겠다. 나중에 싹 다 통합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중국 상하이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렇게 출범하게 되는 거 있지. 그치? 자,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3.1운동의 영향.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한번 볼게요. 서경으로 천도하자라고 하고 있지. 그럼 이거 기억나? 고려 당시 때 묘청이란 사람이 나오게 되면서 우리 서경 천도합시다. 개경 말고 서경으로 가자 했던 그 스토리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러시아가 지금 절영도라는 곳을 야 빌려줘 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 자, 이 사건이 있었던 건 왜 그런 거냐면, 자, 우리 조선 후기 때로 가게 되면 고종이 을미사변 다음에 아라사 공사관으로 몸을 피신했던 사건. 관파천 기억하시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예요? 막 우리나라의 이권들을 막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1896년에 나왔던 독립협회가 있어. 그 독립협회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러시아가 요구했던 이런 이권들을 싹 다 저지하는 그런 걸로 이어지게 됩니다. 19세기 말이야. 꼭 기억합시다. 19세기 말. 자, 그 다음에 중인들의 관직 진출 제한이 배경이 되었다 하는데, 이것도 조선 19세기 가시면 되고요. 이거는 소청운동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19세기 적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5번 반민족 행위한 사람들 특별히 조사하겠다. 자, 이건 당연히 뭐겠습니까? 20세기로 가셔야 되고요. 이거는요, 대한민국이 광복하고 나서야 1948년에. 자, 이제 우리 뭐 있습니까? 헌법을 제정했다. 재헌국회가 있잖아. 자, 그 당시 때 이야기하는 부분까지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뭡니까? 3.1운동인 건데, 자, 그거에 대한 거는 딱 지금 정답이 4번밖에 없잖아. 오케이?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쭉쭉 가보도록 해볼게요. 자, 4번 보니까 지금 뭐가 나왔냐? 종묘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시지? 그럼 나온 김에 보는 거야. 종묘가 뭐지?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는 유교 사당을 말한다. 이 종묘인 거야. 자, 종묘는요. 그러면서 이 뒤에 나오네요. 어디를 건국했다? 조선을 건국합니다. 우리 그러면 고려 말 위화도 회군했던 우리 이성계 장군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서 신진 사대부들 중심으로 해서 조선이 건국됩니다. 언제? 1392년에 건국된다라고 배우잖아. 그러면 건국한 가의 명으로, 그러면 가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인물을 물어봤으니까 여기다가 이성계 적어주면 되겠지. 자, 그럼 이 당시 때 뭐라고요? 한양으로 천도했다라는 내용이랑 쭉 해서 종묘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냈다고요. 그럼 당연히 뭐겠습니까? 이성계 장군이 뭘 했다고요? 위화도에서 순대를 돌렸다. 고려 말 사건으로 여러분이 가시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오답 볼게요. 자, 불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우리 고대 국가 삼국시대 기억하시죠? 그 당시 때 얘기로 갈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막 고구려는 소수림왕 배웠고요. 신라에도 버풍왕, 2차전에 순교 기억하시죠? 자, 그런 파트로 가주시면 돼. 자, 그 다음 거 균역법. 1년에 군포, 군피를 2피씩 냈던 것을 하나로 줄여주는 거죠. 요거는 조선시대 가게 되면은 이영조. 당시 때로 우리가 배웠었고, 자, 그 다음에 후삼국을 통일했다? 그럼 뭐예요? 후백제, 후고구려, 신라가 있었는데 이게 다 통일된 거니까 이거는 10세기경에 있었던 고려시대로 가시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마지막 당나라 산둥반도를 공격했다. 그러면은 이 당나라가 7에서 10세기경에 있었던 곳인데 여기까지 굳이 몰랐다 하더라도 요 당시 때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서 원래 한반도인데 이 위쪽에 막 엄청나게 큰 게 있습니다. 자, 무려 여기까지 다 먹었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남북국 시대라고 얘기하는, 북쪽은 발해, 대조영 중심, 그다음 밑에는 통일신라. 자, 그러면은 딱 7세기 말부터 해서 이 발해가 있게 되는데, 쌤이랑 여기도 우리 무문선 이렇게 공부하고 가지. 그 중에 쌤이랑 무왕 뭡니까? 산둥반도. 맞아,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무기, 무술 이렇게 소리가 외웠던 왕이야. 기억하시지? 오케이. 자, 바로 5번 넘어가 보도록 해볼게. 자, 5번 가시게 되면요, 밑줄 친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여러분이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보니까 여기에서 이규보가 지은 시 중 일부이다. 나왔다. 몽골이 쳐들어왔대요. 자, 그래가지고요. 이때 옛날 수도 개경 얘기도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이때 뭐야? 번성한 강화를 표현했다. 쭉 얘기한 거 나오고 있지.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이규보 하게 되면 고려 당시 때 문신이자 시인이에요. 근데 그걸 몰랐다 하더라도 몽골이 나왔으니까 자, 이거는 13세기. 쌤이랑 칭기스칸부터 우리가 배웠었어. 그럼 칭기스칸의 손자 쿠빌라이 칸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그때 뭐라고요? 나라의 이름을 싹 바꿉니다. 우리는 원나라야. 그래서 우리 고려시대 보게 되면 원간섭기라고 하는 시기 있는 거 아시죠? 딱 그때예요. 자, 그러면 이때 뭐가 나오겠습니까? 바로 팔마장의 대장경을 만들었던 내용들 싹 다 연결시켜잖아. 그죠? 자, 그거에서 그럼 다시 한번 맞아 13세기에 이러면서 자, 개경에 있었다가 강화, 천도 갔었고요. 나중에 1270년 돼서 다시 개경으로 환도를 합니다. 그 전에 우리 막 처인성전투, 충주성전투 막 이런 거 기억하시죠? 그거랑 막 삼별초 이런 것도 배웠었어. 자, 그래서 1번 명확하게 가시면 돼요. 자, 나머지 오다 볼게요. 자, 백제가 평양성을 공격했대. 오잉? 백제가 고구려를 공격한 거야. 그 말은 뭐겠습니까? 아하, 백제의 전성기겠구나. 그러면 뭐겠어? 4세기경에 누구? 근초고왕 가면 되겠지.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인천 상륙작전. 이렇게 해서 상륙했던 사건인 거니까 이거는 1950년경부터 해서 1953년까지 있었던 무슨 전쟁? 바로 6.25 전쟁 관련된 이야기로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어제현 장군. 광성보에서 막 항전하는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면 조선시대 우리 19세기 기억나? 이때 가면 맞아, 두 번의 양요가 있었어. 자, 병인 양요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신미 양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우리가 뭐라고요? 척화비를 세웠다라는 그 내용인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5번 조선 수군이 한산도에서 승리했대요. 바로 조선 당시 때 우리 뭐로 가시면 되는 겁니까? 맞아. 16세기 당시 때 가게 되면 임진 왜란이 있어요. 그치? 자, 그렇게 해서 쌤이 요거는 혹시 지금 아직까지 따끈따끈한 한국사 이게 머리 남아있는 친구들 위해서 조금 적어드린 건데 굳이 숫자까지는 지금 막 달달 안 외워도 괜찮아. 그래도 지금 귀한 시간 내줘서 여러분이 듣고 있는 거니까 그래도 한 번씩 보면서 가라고 쌤이 정리해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자, 우리 그 다음에 6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해볼게. 자, 6번 보면 이것도 엄청 빈출이야. 자, 보시게 되면 비타협하겠다. 민족주의. 그리고 나서 뭐예요? 사회주의가 함께 결성합니다. 지금 뭐냐면요. 지금 일제강점기인 거야. 자, 일제강점기. 쌤이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잘 정리된다라고 얘기했는데 1927년경 가면은 대체 무슨 사건이? 민족 유일당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 자, 왜냐면은 중국사를 살짝 보게 되면요. 자, 중국 안에서 이념이 달랐던 국민당, 공산당이 손을 잡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손 잡자. 그래서 민족주의 안에서는 일본 쪽하고 타협하지 않은 사람들. 그다음에 사회주의가 손을 잡는 내용으로 이어지게 될 거예요. 선생님이 막 기회주의자 배격해야 돼 라고 했던 그 스토리가 이거였고 이것도 무조건 세트야. 뭐? 광주 학생 항일 운동했는데 이거 보니까 뭔가 조금 방향이 이상해. 자, 일본 경찰이 당연히 일본인 학생들의 편만 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진상조사단 이쪽에서 파견합니다. 한번 조사 좀 해봐. 무조건 세트예요. 꼭 기억합시다. 오케이? 좋아요. 자, 나머지 오답 볼게요. 자, 고종에게 헌이 6조를 올렸다. 자, 고종 나왔으니까 조선 후기 가셔야 되겠죠. 그리고 헌이 6조라고 하는 건 독립협회 기억나? 자, 독립협회 하게 되면 10,000명이 모였다. 만민공동회가 있고요. 나중에는 관직까지 모였다. 관민공동회가 있습니다. 그럼 이 독립협회가 관민공동회에서 자, 결의했던 내용을요. 이렇게 고종에게 착 올립니다. 그 19세기 말 당시 스토리야. 자, 그 다음에 백제 부흥이래요. 그 말은 뭐겠어? 백제가 지금 멸망한 거야. 요것도 보시게 되면 삼국시대 안에서 얘들아 7세기가 굉장히 여러 가지 사건이 있죠. 가볍게만 보게 되면 660년경에 백제가 멸망합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백제 부흥운동으로 이어지겠지. 자, 그 다음 거 권문세종 나왔습니다. 그럼 권문세종 우리가
원파라고도 쉽게 말하는 거거든. 즉 뭐야? 고려 말이야, 고려 말. 즉 신진 사대부들이 막 나오게 될 거예요. 마지막 향회 주도권을 두고 구향, 그 다음에 두고 신향, 이들이 대립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건 또 뭐로 가셔야 돼요? 이것도 조선 후기로 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이 알다시피 나중에 3학년 되면 진짜 삼국시대, 고려, 조선, 조선 후기,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이렇게 딱딱딱딱 폴더가 되게 넓게 되어 있을 거야. 근데 쌤이 지금 뭐예요? 고2 친구들이다 보니까 조금 더 약간 디테일하게 가는 거지. 고3 때는 훨씬 더 우리가 쉽게 갈 거니까 자, 이번에 하는 김에 다시 한번 내용 상기시키면 될 것 같아. 자, 우리 넘어가서 7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해볼게. 자, 7번 보시게 되면요. 근대사 인물 탐구 계획서가 나오고 있죠. 자, 보니까 여기서 얘들아 반봉건, 반외세, 농민운동을 이끌었다 나오고 있을 겁니다. 바로 동학농민운동인 거야. 그러면 쌤이랑 19세기경에 있었던 동학농민운동, 당연히 조선 후기로 가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자, 여기 보니까 고부 농민봉기, 무장해서 봉기했다. 우금치 전투 이런 내용까지 싹 다 나오고 있으니까 맞아. 우리가 동학 농민에서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그럼 쌤이랑 이렇게까지 갔다 1차 하면 정부한테 얘기한 거니까 반봉건, 그 다음에 2차 하게 되면 이때는요 반외세인 겁니다. 자, 왜냐면 이 중간에 보게 되면 텐진 조약이라 그래서 청나라 들어왔다? 근데 바로 다음날 일본까지 들어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급하게 뭐 했어요? 정부하고 전주화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야, 해결됐어. 나가줄래? 나가나? 안 나가. 일본이 경복궁을 탁 점령하게 되면서 자, 결과적으로 다시 농민들이 이렇게 봉기했던 게 2차 봉기인 거야. 그리고 이때 보게 되면은 청나라하고 일본 사이에 전쟁까지 벌어지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누가 승리해? 바로 일본이 승리하게 되는 거야. 그럼 그때부터 일본이 엄청 우리나라 내정 간섭하겠다. 그래서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이 동학농민 폴더 안에 청일전쟁 또 들어가는 게 바로 갑오 개혁인 거야.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연도 문제가 학교에서 자, 빈출 나왔던 것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 보게 되면 1차 때 있었던 거는요. 황황전투예요. 그리고 2차 때 하게 되면 두둠치, 우금치 전투 이렇게까지 이름 봐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가볍게 보게 되면 한인 애국단. 자, 이거는 1931년경 20세기에 자, 김구쌤이 만드셨던 거고요. 자, 교정도감하게 되면 고려 당시 때 우리 무신 정변, 무신 정권 나오지. 그럼 이거는 최충원. 그 다음에 청산리대첩 나옵니다. 자, 그럼 이것도 일제강점기 가시면 되고요. 자, 일제강점기 당시 때 쌤이랑 봉천간자 이렇게 배우거든. 그럼 김좌진 장군하고요. 홍범도 장군을 떠올려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정변 일으켜서 개화당 정부가 나옵니다. 그럼 요거는 19세기 조선 당시인 거거든. 갑신? 그치, 정변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막 우리 김옥균 이런 사람들 배웠던 게 자, 바로 여기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바로 8번 넘어가 볼게. 자, 이제 조금씩 이제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쌤이 좀 속도를 한번 내면서 가보도록 해봅니다. 자, 8번 보시게 되면은 일본한테 진 빚이 있대요. 야, 국가를 뺏길 것 같아. 자, 그러면서 1,300만 원의 국채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 뭐야? 야, 우리 다 폐물 모아. 그리고 담배 끊자. 그 다음에 뭐야? 술 마시지 마. 이렇게 되면서 결국 돈 모아가지고 우리가 빚을 갚자라고 했던 국채 보상 운동이야. 그럼 이것도 무조건 세트예요. 대한매일신보에서 이렇게 홍보 같은 걸 막 하는 그런 게 같이 무조건 세트 나오니까 이번 기회에 꼭 기억해 둡시다. 자, 나머지 오답 보게 되면 삼정이 문란회에서 이거를 설치한 거니까 이거는 조선 후기. 세도 정치 시기 때 보게 되면 홍경래의 난, 임술 농민봉기의 난 기억하시죠? 그 당시 때예요. 그 다음 외환위기. 이거는 대한민국 폴더 가시게 되면 IMF 관련된 얘기가 나올 거야. 그래서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그때 이야기니까 맞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일 국교 다시 정상화시키겠다라고 한 거니까 요거는 20세기 당시 누구? 박정희 정부 당시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1965년에 요게 체결되는 거니까 자, 그때 국내 반응이니까 6.3 시위로 가주시면 되겠네.
자, 그 다음 거. 결사운동을 하는 고려 얘기가 나왔어요. 오잉? 그럼 고려 파트는 절대 가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진울, 요새 같은 승려들 떠올려 주시면 되는 겁니다. 좋아요. 자, 바로 9번 가볼게. 자, 9번 파트는 아예 대놓고 그림이 나왔네. 그림 보는 순간 하도 많이 봤죠. 자, 보면 불국사 3층 석답, 석굴암, 본전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뭐야? 통일 신라인 거잖아. 그럼 통일 신라 하면 쌤이랑 또 어떻게 배웠습니까? 아까 남북국 시대 배웠죠? 그러면은 요쪽은 우리가 무문, 신 이렇게 배웠습니다. 신문왕 때 맞아. 각종 제도 같은 거 싹 다 나오게 되면서 국학 설치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당연히 맞췄어야 돼요. 자, 나머지도 얘들아 너무 스펙트럼이 크기 때문에 아닌 거 속어법으로 풀어도 괜찮습니다. 자, 삼국사계만 고려 당시 때 아유 김부식이에요. 너무 지금 다르지? 그 다음에 훈민정음 하게 되면 조선시대 때 우리 세종대왕님 가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독립신문하게 되면 독립협회 아니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 다음 조선어 학회하게 되면 일제 강점기니까 20세기 가셨어야죠. 진짜 아닌 것들은 빠르게 탁 제거하면서 가는 센스 발휘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0번 가볼게요. 자, 10번 보게 되면은 오답률 문항 2위. 지금쯤 되면 뭐예요? 살짝 집중도가 흐트러질 때쯤에 하필 또 어려운 문장 나오면서 시계 문제가 나왔어. 자, 보게 되면 얘들아 의병이란 단어가 나오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여기였다. 뭐가 보여? 보였어? 이거 체크하셔야 돼. 의병 중에서 해산된 군인이 있다? 정미칠조야. 기억하시죠? 자, 그것 때문에 이때 해산되었던 군인들이 자, 어디로? 여기로 이제 드디어 다 이제 합세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의병들의 군사력이 엄청 레벨업 되었다. 이렇게 배웠었지. 자, 그럼 얘들아 이 의병 파트는 우리가 20세기 당시 때로 이렇게 배웠던 스토리니까 진짜 아닌 것만 제거해도 그치? 뒷중에 있을 거 아니야. 자, 보게 되면요. 공부 삼아서 한번 가볼게. 귀주대첩하게 되면은 이거는 고려 당시 때 거란족이 3번 쳐들어와요. 그래서 그중에 3차 강감찬 장군 기억하시죠? 자, 그 사건인 거니까 요거는 11세기 1019년. 그 다음에 요거는요. 조선시대로 우리가 배웠던 사건이에요. 1592년부터 1598년까지거든. 1592년. 뭔가 괄호 하나가 빠진 것 같죠? 그치? 1592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요거는 16세기.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조선이에요. 병자 호란인 거지. 그러면 이제는 오랑캐호가 쳐들어오는 거야. 그 말은요. 이제 후금이란 나라가 이름을 청으로 바꿉니다. 그럼 조선시대 당시 때에서 요것도 자 체크해서 17세기 1636년 사건이야. 자, 그 다음에 러일 전쟁 하게 되면 한참 뒤로 갑니다. 요거는 20세기 사건에서 1904년부터 1905년까지 있었던 건데 요것도 일본이 이기게 돼서 이 다음에 이어지는 게 우리 외교권 박탈당하는 을사득약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일제 강점기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태평양 전쟁 하시게 되면 요것도 지금 20세기 사건인 건데 얘는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면서 터졌던 사건인 거야. 그럼 뭐겠습니까? 요게 지금 일제강점기 직전인 거니까 아하 들어간다면 이렇게밖에 안 들어가겠네요. 그치? 자, 그 다음에 공부 삼아서 여기도 보시게 되면 이것도 20세기지만 이건 우리가 6.25 전쟁이라는 거를 알고 있다고요. 이렇게 해서 크게 스펙트럼으로 잡고 가도 괜찮아요. 좋아. 자, 그 다음에 11번 가볼게. 분명히 간단하게 한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치? 어휴 너무 딥하게 돼가지고 조금 더 선생님 속도 한번 내볼게 얘들아. 근데 이왕 하면은 조금 잘 챙겨가면 좋잖아. 자, 우리 그 다음 11번 가볼게요. 자, 보니까 쭉 화성이란 말 나오고 있고 어머니 해경궁 홍씨 쭉 하다 보니 또 수원, 화성, 아버지, 사도, 세자 쓱 나오고 있다. 자, 그러면은 요 왕은 누굴까요? 조선의 그렇죠. 우리 바로 정조대왕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분이시지. 자, 이분 하면 굉장히 우리가 외워야 되는 업적이 너무 많았어요. 자, 그중에 우리 수원 화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왕실 도서관, 규장각 있었지. 그치? 자, 나머지 오답도 제거하는 식으로 가도 괜찮아. 훈요 10조 하게 되면 그냥 고려 태조 왕건인 거니까 에이 우리 지금 조선이라니까. 그치? 자, 그 다음에 원수부 하게 되면요. 이거는요. 고종이 아라사 공사관 갔다가 1897년에 돌아와서 대한제국 광무 개혁 기억나지? 그 당시 때예요. 왕의 파워를 강화시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화랑도를 개편했다라고 하게 되면 요거는 신라 진흥왕 당시 때로 가시면 되고요. 경국대전은 언제였지? 헷갈렸으면 요게 그나마 헷갈렸어야 돼. 왜? 나머진 다 조선이 아닌데 얘만 조선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 경국대전 하면 세조 당시 때 이거를 편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배웠었고요. 성종 당시 때 가게 되면은 완성했으니까 반포한 걸로 이어질 수 있으셔야 돼요. 오케이? 좋아요. 자, 12번 가볼게. 자, 12번 보니까 지금 뭐야? 헤이그 특사란 키워드가 바로 나왔어요, 얘들아. 조약까지 나왔어요. 자, 그러면서 쓱 보니까 강제로 지금 언제? 1905년에 체결되었던 이 조약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지. 그럼 여러분이 쓱 보게 되면 이거 무슨 사건이야? 아까 우리 연표할 때 했잖아요. 20세기 당시 때 러일 전쟁 끝나고 나서 1905년 하면 우리 뭐라고요? 을사 늑약 외교권 박탈되었던 사건인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뭐가 되는 거니까 우리 헤이그 네덜란드에서 만국 평화 회의가 열린대. 그래서 당시 뭡니까? 특사를 보내죠. 근데 이게 빌미가 되어가지고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에도 요 사건 때문에 이제 통감부 설치되면서 일제강점기로 연결이 된다고요. 자, 혹시 요거 틀렸던 친구들 결과라고 했잖아. 그치? 아하, 을사늑약 외교권 박탈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식민 통치기관이 이렇게 설치가 된다. 이거 무조건 세트예요. 기억하고 갑시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오답 볼게요. 만주에서 독립운동, 저기 중국 쪽이야. 갑자기 위축됐대요. 그 말은 뭐냐면 1920년 당시 때 일제강점기라는 게 느껴지시죠? 이때요, 미츠야 협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 자, 그 협정들 때문에 우리 독립군들의 활동이 위축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남북한 사이 휴전이 성립되었다? 이거는 6.25 전쟁에서 있었던 정전협정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 조선이랑 일본이 임진왜란하면서 관계가 끊겼어. 당연하지. 자, 그러다가 나중에 일본에서 얘들아 임진왜란 끝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잖아.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중심으로 1603년 17세기에 에도 막부가 등장해요. 자, 그러면서 조선아 미안해. 쳐들어간 거 나 아니야. 도요토미가 간 거야. 나 너랑 친구하고 싶어.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국가끼리 이렇게 국교가 수립이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때 가볍게 봐. 기후약조라고 하는 게 맞아. 체결되면서 자,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의 통신사를 파견합니다. 알겠지? 그럼 이건 뭐겠어요? 조선시대 임진왜란 이후로 가시면 되는 거야. 그 다음 고려가 강동 육주 지역을 확보했대요. 그럼 이거 뭐야? 자, 고려 당시 때 대외관계 중 하나가 바로 거란족하고의 이야기입니다. 1차 거란 침입, 소선영 장군과 서희 장군의 스토리예요. 좋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 자, 13번 넘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자, 13번 보니까 중일 전쟁이 대놓고 나왔어. 그럼 이것도 우리가 1930년대로 우리가 공부했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침략하면서 우리가 뭐야? 강제 징용되고 있다. 자, 광산 가서 일을 하고 있다. 즉 뭐냐면 1910년은 우리가 무단 통치, 1920년은 일본이 기만하면서 문화 통치, 1930년대 가게 되면 이제 뭐야? 이때 경제 대공황이 앞에서 터졌어. 그러니까 내선일체라고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싹 다 정체성을 다 상실해버리는 민족 말살 통치 시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뭐겠어요? 다 끌려가면서 신사 참배하는 거. 그죠? 뭐 창씨개명, 내선일체 이런 게 다 여기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아닌 거 빠르게 한번 제거해볼게. 사출도 에이 이거는 저기 앞에 부여인데 유신헌법 하게 되면 요거는 박정희 정권, 그치? 1962년 당시 때부터 가는 건데 시기가 맞지 않고요. 강화도 조약하게 되면 최초로 맺었던 우리 불평등한 조약인 거고 일본하고 맺잖아요. 이거는 조선이 했던 건데 1876년. 요거는 오랜만이니까 기억 살립시다. 1876. 오케이? 19세기사야. 자, 그 다음에 별무반 하게 되면서 여진족을 정벌하겠대. 이거는 여진족은 금나라가 쳐들어오는 겁니다. 자, 윤관 관련된 이름 나오게 되면서 동북구성 12세기 사건 가주시면 돼요. 좋아요. 자, 14번 가볼게. 자, 14번 가시게 되면은 여기 보니까 무슨 조형물이 나오는데 어이쿠야 갑자기 시계가 뒤로 갔어요.
그럼 이건 뭐야? 광복 이후네? 그러면 마지막 챕터에서 나오는 내용이겠구나. 자, 제주도에서 좌익 세력과 우익 세력,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당했다라고 나온 거니까 이거는 제주 4.3 사건 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제주 4.3 사건 할 때 우리가 뭐 했었냐면 맞아, 남한만이 단독 선거한다라고 하니까 저 그것 때문에 있었다. 우리 스토리텔링 기억하시자고요. 그렇죠? 자, 그거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닌 거 제거하자면 오잉 노비안건법 고려시대야. 광종. 전혀 아니죠. 지금 20세기예요. 자, 99인 차별받았다? 이거는 이모군란이에요. 그렇죠? 19세기 아니야. 그다음 훈구파하고 살인파가 싸우게 되면서 네 번의 우리 사화가 나오는 것도 이건 조선 스토리인데 이것도 아니야. 그다음 거 간도 참변 나옵니다. 그럼 일제강점기인데 얘도 아니야. 이렇게 아닌 건 제거해 주시면 돼요. 자, 우리 그다음 15번 가볼게. 자, 15번 보니까 갑자기 대법원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피고인 조봉암 나오고 있고요. 쭉 가게 되면서 농지개혁을 한다는 얘기, 그 다음에 진보당을 창당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은 마지막 챕터인데 무슨 정부 당시 때지? 쌤이 여기는 조금 더 여러분들 기억하고 가라고 모든 챕터에 다 약간 대통령들의 사진을 넣어 놓았거든요. 자, 지금 다시 외우고 갑시다. 자, 여러분들 요거는 이승만 정부 당시 때다라고 하는 거 외워주시고요. 자, 3.15 부정선거에서 4.19 혁명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나머지 아닌 것도 볼까? 대통령 관련된 건 하나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다 너무 다른 시대야. 골품자면 성골, 진골인 거니까 신라시대 가셔도 되고 그 다음에 홍범 14조 하면 조선시대 때 우리 개화기 파트예요. 가보게요. 기억나? 가보개혁 1차, 2차가 있었죠? 2차 때 내용이에요. 자, 정동행성 이문소가 폐지되었다. 자, 이거는요. 고려 당시 땐 건데 우리 몽골 원나라 기억하시죠? 얘네가 일본 원정 가려고 만들었던 거다. 실패로 끝났어. 자, 그럼 당연히 뭐겠어요? 원래 없어져야 되는데 내정 간섭 기구로 남아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고려 공민왕 당시 때 있었던 반원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금강산 건강은 이거는 김대중 정권 가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명확하게 어렵지 않게 나왔어. 자, 그 다음에 16번 보시게 되면은 20세기 당시 때 군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쌤이 나오는 게 정해져 있다고요. 자, 그럼 여기 쓱 보니까 막 근호에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1930년대 얘기하다가 김원봉 쌤 얘기 나오고 조선 민족전선연맹 나오다가 중국 안에 첫 한국인 무장부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쵸? 그러면은 요것도 쌤이랑 다 배웠던 건데 뭐 배웠어 우리? 조선 의용대 배웠습니다. 그쵸? 그럼 우리가 조선 의용대 하게 되면 두 개 나눠진다고 배웠어. 쌤이 군대 거꾸로 해서 대군이라고 했죠. 그럼 조선 의용군으로 가서 더 깊숙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일부는 다 어디로 간다고요?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에 있었던 한국광복군이 있어. 이 한국광복군 쪽으로 합류한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나눠진다. 라고 하셨지? 그래서 그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한국광복군은 당시 중일전쟁하면서 중국 정부도 이동을 하고 우리나라 임시정부도 이동을 합니다. 자, 1940년 충칭 여기에 딱 자리 잡게 되면서 여기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에 한국광복군이 창설돼요. 그러면은 조선의용대가 38년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렇게 나중에 여기에 합류하는 거야. 알지? 오케이, 이것도 우리 내신에서 굉장히 딥하게 했던 부분인 거니까 이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도 볼게요. 우리 20세기사인 건데 지금 보니 사군육진 조선시대 때인데 아니죠. 그 다음에 내소성 기벌포 이거는 나당 전쟁인 거니까 7세기인데 그 다음에 안시성하면 얘도 7세기 사건이에요. 바로 고구려하고 당나라가 싸웠던 거. 그 다음에 러시아령 자유시로 이동했다? 그럼 이거는 일제강점기. 쌤이랑 봉천간자. 맨 마지막 자유시. 그치? 요거는 1920년 당시 때로 여러분이 가주시면 됩니다. 제거하시면 돼요. 자, 거의 다 왔다. 자, 17번 보게 되면은 요것도 대통령들 케이스니까 사진이랑 같이 한번 볼게요. 키워드 뭐가 보였어? 삼선개혁, 경제성장, 경부, 고속도로, 전태일. 딱딱딱 키워드 보이죠? 바로 박정희 정권 당시 때 스토리인 거니까 자, 이거 또 나왔어. 경제개발 5개년이에요. 무조건 기억합시다. 자, 그럼 나머지 또 오답도 보시게 되면 진짜 대통령 관련된 건 2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제거하셨어야지.
관리에게 관료전 좋았다. 이건 통일신라 당시 때고요. 그 다음에 동양척식 주식회사 이거는 일제강점기 직전이야. 그 다음에 상평 통과하면 조선 후기 가져야죠.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가 두 개인 건데 삼저 호황하게 되면 이건 1980년대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두환 정부로 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18번 가볼게요.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보통 이렇게 그림 문제 나왔을 때 굉장히 잘 이렇게 그려서 올리시더라고요. 자, 보게 되면은 자, 싹 다 이런 것들을 청산하면서 뭐래요?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라는 키워드가 있고요. 자, 나왔다. 이게 아주 중요 키포인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이때 가입합니다. 바로 김영삼 정부 때다라고 했고 쌤이 요거 하면 어르신으로 장난하면 안 되지만 성함에 숫자가 들어가세요. 그래서 우리 금융실명제 그다음에 OECD 싹 다 우리가 묶어서 외웠잖아. 그치? 자, 그럼 여기도 지금 보니까 대통령 관련된 거는 딱 하나밖에 없네요. 베트남 파병. 그럼 요거는 박정희 정부 때 여러분이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진 진짜 너무 달라. 군국기무처 에이 가보게요. 의정부 서사제는 조선 당시 때잖아요. 세종대왕님. 그다음에 연통제 이건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럼 여러분이 아닌 건 딱 제거하시면 되겠지. 자, 두 문제 남았다. 자, 19번 보시게 되면요. 이것도 대놓고 키포인트가 나왔습니다. 광주에서 있었는데 뭐 계엄군 나왔어요. 그럼 계엄군하고 시민군 얘기인 거니까 바로 5.18 그치 민주화 운동 가면 되겠죠. 그러면 딱 뭡니까? 계엄군, 시민군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전두환 정권 당시대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나머지 또 보니까 대통령 관련된 거는 나오지 않았네요. 자, 보게 되면 청의 문물을 수용하자. 이거는 북쪽을 배우자. 북학론이라고 해서 요거는 18세기 조선 당시대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신탁 통치는요. 우리 광복하고 나서 모스크바 삼상회의 같은 거 있지? 그럼 뭐야? 반탁, 신탁 이런 찬탁. 신탁에 반대한다. 찬성한다. 이런 걸로 나눠지는 거 막 배웠었고 회사령을 폐지하겠다. 이거는 일제강점기로 가셔야죠. 자, 그 다음에 조선 책략하게 되면은 김홍집이 일본에서 그치 청나라 황준센을 만나가지고 갖고 왔던 책인 거야. 그럼 1880년에 이 책을 갖고 옴으로써 우리가 체결했던 조약이 바로 미국하고 맺은 조약이야. 그 이름이 미수호통상조약. 기억하셔? 그거 관련된 거고요. 자, 이런 거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자, 발을 정자, 성리학 이외 다 배척하겠다. 위정척사 운동이 막 퍼졌던 거. 우리 60년, 70년, 80년, 90년 이렇게 정리했었지. 그치? 오케이, 좋아요. 자, 대망의 마지막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해볼게요. 자, 마지막 문제 보시게 되면은 자, 가정부의 통일을 위한 노력으로 옳은 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남북한 국제연합 유엔에 동시 가입했대요. 자, 그 말 보시게 되면은 1991년 나옵니다. 같이 가입을 했대. 그럼 쌤이 여기서 뭐라고 했냐? 바로 북방 외교야. 자, 왜냐면은 1945년에 2차 대전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평화가 오는 줄 알았는데 미국 중심과 소련 중심의 두 진영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냉전, 콜드 워야. 그리고 나중에 막 전쟁했는데 그중에 우리가 6.25 전쟁이 여기에 포함이 된 거거든. 그리고 나중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라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요 얼음이 녹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냉전이 완화되었다, 데탕트라고 하는데 요 사건을 이후부터 해서 이제 뭐예요? 미국, 중국 등이 다 이제 손을 잡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따라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1990년대부터 하게 되면 누구? 바로 노태우 정권 된 건데 이때 나왔던 게 바로 저 키워드야. 북쪽 애들하고도 손을 잡자, 이야기를 하자, 북방 외교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겠어요? 남북 같이 뭔가 합의하자. 그쵸? 좋은 것만 잡아내도 우리가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이 아마 조금 헷갈렸던 게 이 중에 오답 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좌우합작위원회는 이거는 광복하자마자 그 다음에 국민대표회의 이건 임시정부. 일제강점기 때예요. 1920년대. 그럼 제거하면 나머지 세 개가 대통령이거든. 후보가 많다 보니까 헷갈렸나 봐. 자, 다시 한번 갈게요. 7.4 남북 공동 성명 하게 되면 이거는 박정희 정부 때예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정상들이 만난 게 아니야. 그 다음 최초로 나왔다. 정상들끼리 만났다. 하게 되면 이거는 김대중 정부 때인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상이 아니고 이제는 정상이 만났던. 그걸로 해서 여기에 문제도 여러분이 나중에 고3 때 또 빈출로 나오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아이쿠야, 또 뭐예요? 쌤이 아이쿠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꼼꼼하게 하게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내가 한국사 물론 여러분의 모든 걸 이렇게 가르는 과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과목 공부하면서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의 역사는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겠죠. 쌤이 이렇게 키포인트 딱 정리하면서 다양한 특강들 한번 열 수 있도록 한번 할 테니까 우리 Q&A 게시판 통해 가지고 쌤 뭐 좀 해주세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소통하면서 좀 요구를 하시면은 쌤이랑 조교쌤들이랑 같이 한번 논의해가지고요. 여러분 도움될 만한 것들 한번 고민하면서 오픈 한번 해보도록 해볼게요. 우리 오늘도 좋은 글 보면서 한번 가보자. 와우! 열심히 하면 기회는 찾아와. 꾸준히 하면 우리 친구들한테 변화가 생길 거야. 자, 간절하다 보면 우리 친구들의 인생도 변하게 됩니다. 할 수 있어야 돼. 쌤도 정말 수업 시간에 막 개념하기 바쁘긴 하지만 쌤도 이제 여러 루트를 통해 가지고요. 조금씩 썰 같은 것도 풀면서 되게 좀 도움될 만한 내용들 더 할 수 있게끔 한번 쌤도 노력해 볼 테니까 우리 건강 잘 챙기면서 쭉쭉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해볼게요. 장시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쌤이랑 본 강의에서 보도록 할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